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은 양념장 쏙 배어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한방 소갈비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갈비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수입고기를 준비를 했는데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얘를 한번 핏물에 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소갈비가 준비가 되면요. 얘네들이 핏물이 좀 빠져야 누린내가 안 나기 때문에 고기의 핏물을 빼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셔야 돼요. 대신 처음에 이렇게 찬물을 부어 주시고 이때 떠오르는 이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흐르는 물에 씻고 담그셔서 2시간, 2번 정도 물 갈아 주시면 됩니다. 자, 소갈비찜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양념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장이 필요하겠죠? 자, 진간장. 우리 소갈비 2kg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진간장 반 컵 정도 되겠습니다. 계량컵이 없으시면 종이컵에 반 정도 넣으시면 딱 알맞아요. 양념이 맛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장 반 컵 넣어주시고 마늘, 중요한 다진 마늘 한 큰술 반 정도, 그리고 설탕. 자, 설탕은 흑설탕 쓰시면 좋아요. 색깔도 더 잘 나고 풍미도 있고. 그래서 흑설탕은 2개 정도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후춧가루 고기라서 한 3번 정도 톡톡 넣어주시고, 자, 생강가루. 고기에는 생강가루는 항상 들어가죠. 생강가루 톡톡 넣어주시고 참기름 넣겠습니다. 이 소불고기처럼 양념장이 이렇게 고소하면서 맛이 잘 나려면 참기름. 대신 기름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기름 소량. 자, 기본적인 설탕, 간장, 그리고 마늘, 후추, 그리고 이제 깨소금. 자, 이렇게 깨소금 볶아 놓은 거고요. 깨소금 소량. 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보통 불고기 양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까지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소불고기도 드실 수 있는데 얘가 부드럽게 먹고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3가지 나머지 재료가 있으세요. 자, 믹서기에 갈아야 되는데 간장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됐다면 나머지는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넣어줄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양파, 그리고 배, 그리고 대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술, 아까 못 넣은 것 같아서 술 마저 넣고요. 자, 청주는 2큰술. 청주가 없다면 소주 넣으셔도 관계없으세요. 자, 여기에 윤기 내줄 물엿 한 큰술 필요하고요. 혹시 준비하신 배가 많이 달다면 물엿은 빼셔도 괜찮아요. 자, 얘네들 잘라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양념장에는 대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나 마늘 양념장 넣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1대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곱게 다져봅니다. 파가 겉에 이렇게 미끌거리는 쪽이 들어가면 칼질이 잘 안 돼요. 자, 양념장에 들어갈 거라서 좀 곱게 다져주시고요. 파는 마늘에 비해서 2배 넣으셔야 돼요. 마늘이 1큰술 반이었다면 파는 3큰술 가까이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배를 잘라 보겠습니다. 얘는 믹서기에 갈아서 양념장에 섞어줄 아이라서 연육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배를 준비하고요. 양파도 준비하시는데 이게 중짜 정도 돼요. 양파. 그러면 1개는 너무 많으시고 반 개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믹서기 준비하셔서 믹서기에 집어넣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으세요. 이렇게 해서 배즙하고 양파즙을 곱게 갈았고요. 면보에다 걸러줄 필요 없이 이렇게 체에다가 내려주셔도 조금 즙이 부드럽게 나오세요. 그래서 요게 조금 건더기가 지저분할까봐 요거를 빼는 건데 상관없다 하시면 여기다 연육 다 그냥 고기에다 비벼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이 양념장과 이 배즙을 양념장을 섞어주시면 양이 이렇게 2배로 불어요. 이 수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다가 우리는 오늘 맛의 포인트 한방 쌍화탕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좀 더 고급스럽고 소갈비가 아주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자, 소갈비찜에 양념장을 준비해 놨으면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있고요.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살짝 세척해서 우리 그 수분 정리를 해 놨고요. 기둥을 따시는데 기둥을 이렇게 따주실 때 이게 싱싱할수록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서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는 거고, 잘 안 빠지면 칼로 돌려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표고는 방법은 이렇게 칼집 넣으셔서 기왕 소갈비찜 이렇게 특별한 날 명절날 드시는 거라서 이렇게 칼집도 넣고 모양을 좀 이쁘게 보이도록 칼집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실 때는 좀 잘라 주시는 게 좋겠죠. 드실 때는 좀 잘라 주셔야 잘 먹을 수 있어요. 칼집을 좀 많이 파시면 좀 더 이쁘게 나와요. 익고 나면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칼집을 깊게 내주세요. 자, 표고버섯과 무 준비하겠습니다. 보통 돼지갈비는 감자 당근을 많이 하는데 이 소갈비 하실 때는 무를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시원한 맛이 있어서. 자, 무도 제가 한 8분의 1개 정도 준비했고요. 자, 원하시는 만큼 넣으실 수는 있는데 이 모서리만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안 깎게 되면은 부서지면서 지저분하게 익어요. 자, 무도 준비하시고 표고도 준비하셨으면 당근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은 무가 있으니까 색깔 때문에 살짝 넣어주는 거지 당근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크게, 너무 작게 하면 부서지니까 크게 해서 살짝 모서리만 굴려주시고요. 무가 한 뭐 10개 되면 당근 5개, 그런 식으로 이 색깔이 진한 아이를 많이 넣는 게 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이 좀 진한 아이들은 양을 좀 줄여서 넣으신다는 게 포인트예요. 음식을 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소갈비는 손님이 오셨거나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라서 평소에 먹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죠, 소갈비가.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색깔을 한두 개만 이렇게 절반, 무에 비해서 절반. 소갈비를 무 넣는 이유는 소에서 국물이 시원하게 나오면 무하고 같이 드셨을 때 훨씬 더 입에 맞는 맛이 나와요. 그래서 돼지갈비는 살코기를 많이 먹는 게 주라면 소갈비는 이렇게 야채하고 같이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야채 손질이 완료됐습니다. 밤하고 대추는 그냥 통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갈비를 데쳐 보도록 할 텐데, 핏물이 빠진 이 소갈비에는 이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 월계수잎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생강은 이 고기 누린내를 잡아주세요. 자, 거기에 이제 통후추 있으시면 넣으시고, 혹시 없다면 그냥 통후추 제거하시고 마늘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끓기 시작할 때 소주를 한 2큰술 정도, 2큰술, 3큰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좀 이제 팔팔 끓어야 되고요. 이 아이가 끓으면서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찬물에 넣으셔서 이렇게 끓이셔도 관계없으세요. 얘를 우리가 양식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한식에서는 꼭 이렇게 누린내 잡을 때 이렇게 방법을 합니다. 자, 핏물이 쏙쏙 빠진 소갈비를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 불순물, 겉에 또 남아있을 모를 기름기나 불순물들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치실 때는 뚜껑을 꼭 열고서 데치셔야 돼요. 데치는 시간은 5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소갈비를 데치는 시간은 5분 내외고요. 갈비 뼈가 크거든요, 소갈비는. 이게 수입고기예요. 수입고기라서 뼈가 좀 큰 거고, 우리나라 갈비뼈는 조금 더 작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호주산 고기인데 호주산 고기도 사실 맛있거든요. 자, 데칠 때 오래 데치게 되면 이 거품이 다시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친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으면 거품이나 불순물 이렇게 위에 다 떴죠. 이때 건지시면 돼요. 건지셔서 차가운 물에서 완전히 식히셔가지고 2번 정도 헹구셔서 양념장에 졸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져 보겠습니다. 자, 소갈비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1컵 넣었고요. 냄비가 뜨거워서 소리가 났어요. 자, 쌍화탕을 우리는 한방이라서 이 생강 쌍화탕을 넣어줄 건데, 쌍화탕은 아무거나 시중에서 약국에서 파는 거 넣으시면 좋고요.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소에서 약간 구수한 국물이 나오지만 이 한방의 육수하고 만나면 훨씬 더 맛있어지세요. 자, 우리는 고기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3kg 좀 안 되는데 2kg 좀 넘고, 그래서 생강 이런 쌍화탕을 한 병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국물이 밑간이 돼서 2컵 정도의 이 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쌍화탕 100ml, 1컵 정도 200 나오고요. 물 1컵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양념장 넣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이렇게 잘 섞어놓은 양념장을 넣으시는데,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는 남겨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야채 넣을 때쯤에 넣겠습니다. 그래야 간이 고루고루 나옵니다. 자,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먼저 끓으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갈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넣으시고요. 간이 더 잘 밴다고 할까요? 그래서 양념장을 차가운 그 고기하고 미리 재워 놓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하루 저녁 정도 아니면 한 6시간 뭐 이렇게 담가놨다 고기를 이렇게 졸이셔도 되고, 저희처럼 바로 하실 경우 미리 재워 놓기까지는 좀 힘들잖아요. 핏물 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럴 때는 양념장하고 쌍화탕하고 같이 이렇게 끓이시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졸이도록 하시면 맛있게 됩니다. 자, 소갈비찜은 이 처음에 넣어줬던 물의 양은 2컵 정도예요. 그 물 속에는 쌍화탕 한 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양념장 3분의 2 넣으셔서 갈비를 이렇게 끓이시는데, 처음엔 센 불이 좋으세요. 센 불로 해야 냄새도 날아가고 갈비가 딱 수축을 하기 때문에 센 불로 끓이시다가 이 무하고 당근 넣을 때쯤 중간 불로 줄이실 거고, 중간 불로 해서 푹 익으라고 계속 졸이실 거예요. 일반 압력솥이 아닌 일반 냄비에서 하실 때는 압력솥보다 시간이 좀 더 길게 잡아야 뼈가 쏙쏙 빠지는 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익히는 거. 그래서 할 때 국물이 좀 쫄거나 이러면 양념장을 더 넣으시는 게 아니라 물을 약간 추가하면서 계속 푹 끓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끓여 주시고요. 자, 이렇게 5분 정도 끓고 있으면 처음에 넣는 야채는 무예요. 이 무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야채에서 물이 좀 쑥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자, 얘 무하고 고기하고 충분히 익은 후에 당근과 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하고 고기하고 푹 익으면서 육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졸이시다가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총 40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고기는 20% 정도밖에 안 익은 상태예요. 자, 불을 중간 불로 줄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아까 같이 썰어놨던 당근을 이렇게 넣으세요. 보시면 무에 비해서 당근이 적어야 소갈비찜이 잘 어울려지세요. 자, 그 다음에 밤도 의외로 잘 안 익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밤도 압력솥 같은 데서 이 냄비밥 같은 거 할 때 압력솥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밤도 넣으시면 얘가 이제 익는 시간이 한 15분 또 이상 걸리세요. 이렇게 해서 중간불로 계속 끼얹으면서 냄새 날아가게 이렇게 졸이시고, 좀 더 야들야들한 걸 원하시면 뚜껑을 좀 덮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졸이다가 중간에 뚜껑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소갈비찜을 이렇게 맛있게 졸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놨다가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지면 뚜껑을 열어놓고요.
자, 양념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졸았을 때쯤 국물이 이제 잘박잘박하죠? 이때 이제 한번 뒤적뒤적 해주시고, 무가 투명해지면 다 익은 거예요. 무가 이렇게 투명해지면 다 익었다 보시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표고버섯 넣으세요. 표고는 먹기 좋게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손님들이 드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통째로 넣어서 이쁘게 담아 놓을 거예요. 자, 대추는 저는 씨를 다 빼놓은 대추예요. 씨가 이렇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는 대추라서 씨를 빼놓은 대추라 바로 이렇게 넣고요. 보기 좋게 졸이시면서 우리가 남겨놨던 양념장이 야채에서 물이 좀 나오면서 싱거워질 수 있어요. 갈비가. 그래서 처음에 3분의 2 넣고 약간 3분의 1 이상 이렇게 남겨놓은 양념장을 추가로 야채에다 이렇게 얹어주면서 마무리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뼈하고 얼마나 잘 익었나 볼까요? 뼈가 이렇게 야들야들하면서 살코기하고 이렇게 쏙 분리가 되네요. 잘 익었습니다. 자, 소갈비찜의 고명으로서 지단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이용해서 계란을 지단을 붙이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뻐요. 자, 식용유를 한 바퀴 둘러서 키친타올로 기름이 없게 닦아주시고요. 자, 계란을 붙이실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노른자하고 흰자 분리해야 돼요. 자, 분리하는 법은 계란을 이렇게 깨트리셔서 노른자만 이렇게 쏙 드시면 돼요. 그러면 흰자하고 노른자가 분리가 됐죠. 자, 이렇게 노른자하고 먼저 흰자를 붙이실 때는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좋고, 저희처럼 바로 붙일 때는 소금 없이 붙이는 거는 이렇게 미리 좀 풀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느라 바로 했어요. 노른자를 이렇게 넣으시고 조금 길쭉하게 내려주세요.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펼쳐주세요. 불이 세면 오글거리니까 불이 세지 않게. 자, 후라이팬을 들어주면 색깔이 안 나면서 잘 익어요. 그래서 잔열에서 익혀도 되니까 지단하실 때 특징은 불에 너무 세지 않게 들어서 뒤집으실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시면 젓가락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으면 흰자 익혀볼게요.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좀 크게 붙여서 넉넉히 쓰셔도 됩니다. 자, 불을 약한 불로 익혀주세요. 자, 완성된 소갈비찜에다가 지단을 이렇게 삼각형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요거를 지단을 예쁘게 올려서 소갈비찜 손이 오셨을 때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단은 좀 미리 붙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갈비찜 완성했습니다. 소갈비찜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